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군입니다. 네, 채팅도 나오고 있고요. 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 지금 방송은 그냥 뭐라고 그냥 질문을 하시면은 질문에 올라오면 거기다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음, 질문이 없을 때는 제가 그냥 제 일정, 그러니까 지금 이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이 로드맵을 할 겁니다. 제가 제작을 하고 있을 때 보시고 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최근에 컨텐츠 만들기 전에 이전에는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잠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좀 낮출게요. 네. 그때는 그 방송을 진행하고 그 방송해 가지고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렇게 올려보니까 예상치 못한 좀 작업이 오래 걸리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원 작업을 오래 작업하는데 오래 걸리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이크 크기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으면은 그 마이크에 대가 적당한 간격으로 대놓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마이크가 소리에 일정하게 들어가고, 그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조금 전, 그 조금 전까지 썼던 마이크는 주변에 잡으면 잘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마이크를 간격 조절을 잘못하면은 소리가 갑자기 커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올려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기를 해서 돌려보니까 다른 영상들은 제가 올리면서 편집을 하면서 소리를 일정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다 비슷한 범위에서 이렇게 다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트위치 방송을 올려놓은 거는 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 마이크를 다시 바꾸느라고, 사실 그 집에다가 지금 그 세팅해놓은 마이크는 집에다가 예전에 어디다가 그 정리한다고 어디다 놨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방송을 못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 마이크는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다 들어갈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방송을 진행할 때는 이게 훨씬 더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마이크는 약간 어떻게 녹음을 한 파일을 녹음을 할 때는 그 전에 쓰던 마이크가 더 좋은데요. 그냥 그래서 일단 이 마이크도 있으니까 그래도 안 버리고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쓸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 다음에 못했던 이 방송을 방송이 아니고 최근에 컨텐츠 영상을 잘 못 만든 이유는 그 최, 얼마 전부터 일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번역가에 대해서 해볼까 하고 이것도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도 잘 못 만들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제 이 번역가 교육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한데, 좀 대표적인 좀 유명한 데서 하는데, 여기 그 교육 과정이 1년이더라고요.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지금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1년이 아니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를 넣어 놓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할 수 있으면은 이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뭔가 다른 직업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제가 했던 거, 그러니까 영어를 했던 저는 제가 그
안 보시는 강의도 많긴 하지만 저는 그걸 다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도 안 보고 끝날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죠. 조회수가 한 몇 100은 안 되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긴 많은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그 정도로 묻혀버릴 정도의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드맵 만드는 것도 그런 거죠. 이 로드맵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죠.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 보시고 뭐가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두 개밖에 안 봐요. 제 채널에 오시면은 기본 입모양하고 그 영어 모음하고 그 영어 모음은 그냥 그 전에 했던 그 모음에 대한 거를 정리하는 것하고 그 혀뿌리를 낮추는 발음 그러니까 같은 발음나 오 이런 발음에 대해 혀뿌리가 낮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만 보시고 다른 건 안 보시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그게 기본 이것도 그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 컨텐츠 그 영어 기본 입모양하고 그 영어 모음이 나중에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할 거예요. 아, 제가 이 기본 입모양 혀의 모양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활용 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활용 점정이 뭐냐면은 그 용의 그림에다가 그 눈을 그려놨더니 용이 실제로 용이 돼가지고 그 그림 용이었는데 실제로 용이 돼가지고 날아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들으시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그 어떤 의도로 영상을 만들었냐면은 그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다 배우신 다음에 발음 이론을 배우신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예전에 그 뭐랄까 영어 발음에 대한 이론들을 한 번에 쭉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올려드린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만 보고서 그 다른 내용은 안 보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용이 실제로 용을 만들기 위해서 눈의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야지 눈에다가 그림 그릴 때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이거 조금 아쉽죠. 그리고 영어 모음의 사실 모음의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그 어떤 학생님이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먼저 가르칠 거냐면 일단 슈어를 먼저 가르쳐야죠. 슈어를 먼저 가르치는 게 기본이고 슈어 다음에라고 필요한 거, 그 바로 필요한 거, 바로 써먹을 수 있고 필요한 거라고 하면 이게 영어 모음이 될 겁니다. 이 영어 모음도 중요하긴 한데 영어 모음은 그냥 뼈대밖에 안 돼요. 그냥 뼈대밖에 안 되는데 이 뼈대밖에 안 되는 거랑 마무리하는 것만 있으면 그냥 용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용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 지금 뼈대만 그려놓고 눈만 찍어놓은 거죠. 사실 이것도 그 조회수가 하나씩 는다고 해서 이거 보시고 더 이상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니면은 그냥 따로따로 하나씩만 보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거는 그냥 뼈대에다가 눈만 그려놓은 거지 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용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들 겁니다. 이 강의 로드맵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근데 이 강의 로드맵은 커뮤니티에 안내를 드렸는데 대부분 안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겠는데 이 강의 로드맵은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왜 이거를 제가 유료로 했냐면은 제가 예전에 발음 강의를 할 때 발음 강의가 아니죠. 튜터링을 할 때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튜터링을 하고 할 때 그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도 있고 온라인으로 만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보통 카페에서 만나게 되죠. 왜냐면은 그 스터디룸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게 없으면은 보통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한국어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물론 제가 살 때도 있지만은 보통 그 커피값은 보통 그분들이 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뭔가를 알려주려고 간 거고 그분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온 거기 때문에
카페에서 뭔가를 만들 때, 물론 지금 이 오프레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카페는 아니죠. 예, 이 카페는 아니긴 한데 그렇, 그렇지만 카페는 아니지만 그 약간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이 정도의 금액은, 그냥 커피 한 잔 정도의 금액은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간 예의라고 봐야겠죠. 이게 사실 그 제가 이 강의 만들면서도 뭐 간식도 지어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 이게 강의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꽤 있으니까요. 예. 그 예전에는 유료 프로그램도 결제해서 막 하고 했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다 무료나 아니면 그, 한 번에 좀 저렴한 프로그램들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 돈에 대해서 커피 한 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 로드맵에 있는 내용이 이 재생 목록에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이 로드맵에서 있는 순서대로 지금 순서를 맞추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로드맵이 없으셔도 그냥 이거를 보고서 쭉 보시면 그 로드맵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정리를 할 거니까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로드맵은 좀 보기 편하게 어떤 것들 정보가 있는지 보기 편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보실 수 있는데, 기본 입모양은 제가 여기다 별을 하나 놨잖아요. 그렇게 알면 좋은데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건 크게 상관없는 거고, 무서운 유성 같은 경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고. 또 잠시만요. 그리고 영어 모음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영어 모음도 별 3개, 이거는 나중에 별 3개로 바꿔야겠네요. 예,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마이크 끄고 예, 그 작업을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질문을 할 거 있으면은 아무거나 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겠습니다. 작성이 아니고 제작이 맞는 것 같아요. 제작이 맞는 것 같고, 질문을 하시면 마이크를 킬 텐데 혹시라도 이 마이크가 갑자기 킨다고 예, 껐다가 켜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채팅이라도 해서 그 안내를 드리고서 나중에 방송 다시 켤게요. 네. 일단은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My job is to make college easier because students have a lot on their I am bored. 지루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루해진 이후, 즉 지루한 겁니다. It's finished. 지금 끝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끝난 겁니다. 저는 송호태는 이 상태가 기본이고 여기에 행동의 주체를 표현한 뉘앙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무엇으로부터 누구 때문에 어떤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표현한 것 비롯된 행동의 주체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유의 of, 제공의 with, 적인 요소 중에 하다, 봤다 이런 우리말을 들으면 그 사건이
I like dogs.
대상은 어떤가요? 아마 대부분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가 영어를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좋으면 자주 찾게 되고 영어를 왜 배우시나요? 아마 대부분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가 영어를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좋으면 자주 찾게 되고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정해놓고 복습할 필요도 없고 까먹을까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보며 감동을 받고 속상했던 일이 털어놓으며 기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어를 배웠던 것처럼 영어를 배운다면 누구나 영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배웠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우리가 누구나 영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배웠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배웠는지 천천히 대상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눈으로 언어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배웠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처음에 언어를 듣습니다. 사실 갓난아이가 듣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아기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특정 소리와 특정입니다. 아기는 처음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처음에 언어를 듣습니다. 사실 갓난아이가 듣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아기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특정 소리와 특정 대상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어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아기가 소리를 아기는 처음에 특정 소리와 언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보고 이미 알고 있는 특정 소리로 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른들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옹알이 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어눌한 발음으로 어른들과 대화하고 또
정말 개발자가 돼서 회사에 취직하면 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처음에 언어를 듣습니다. 사실 갓난아이가 듣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아기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특정 소리와 특정 대상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 맘마 이렇게 자주 접하는 단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보고 이미 알고 있는 특정 소리로 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른들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옹알이 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어눌한 발음으로 어른들과 대화하고 또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요. 어른들의 발음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의 발음이 정해진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이 안 됩니다. 아기들이 발음을 고쳐야 소리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이 듣고 많지만 처음부터 어른들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특정 소리로 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른들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옹알이 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어눌한 발음으로 어른들과 대화하고 또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요. 어른들의 발음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의 발음이 정해진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이 안 됩니다. 아기들이 발음을 고쳐야 소리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서 아기는 글자도 배웁니다. 글자를 배운다는 것은 소리를 알아가면서 그 소리와 글자를 규칙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글자를 배우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또 아이도 소리내서 읽으면서 책을 보는 것을 연습합니다. 책을 보는 것은 글자를 보고 글자가 가리키는 대상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아쓰기를 하면서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서로 영향을 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이러한 과정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한국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 영어를 하면서 이미 편해진 우리말을 자꾸 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 아기들이 불편하게 배웠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음과 이미지입니다.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먼저 단어에는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연결되는 소리 또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배우면서 어떤 발음이 맞는 발음인지 교정하는 단계가 없었어요. 발음을 옹알이처럼 기억하니 영어를 말하기가 불편하고 정상적인 영어 발음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립니다. 소리가 정답되지 않았으니 소리와 대상을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만으로 단어를 기억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범위가 읽고 쓰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저같이 단어를 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기억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우리나라 발음으로 영어를 말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통이 중요하지 어느한 건 상관없어요. 다만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발음이 심하면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파키스탄 사람은 파키스탄 발음을 토대로 영어를 배웠는데 우리나라 발음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를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 영국 사람에게 한국식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우리가 영어라고 생각하고 한국어 발음으로 말해도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영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 영어를 한국어와 어떻게 다르게 말해야 영어를 쓰는 브라질 사람, 가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영어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영어의 발음은 우리말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일단 발음이라는 소리는 잘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단어의 글자를 알고 소리도 알면 대상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눈으로 본 감각적인 정보를 소리나 글자와 연결시키며 단어의 글자를 알고 소리도 알면 대상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배웠는지 이게 제가 처음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일단 발음이라는 소리는 잘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단어의 글자를 알고 소리도 알면 대상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눈으로 본 감각적인 정보를 소리나 글자와 연결시키며 단어의 글자를 알고 일단 발음이라는 소리는 잘 알게 영어의 발음은 우리말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일단 발음이라는 소리는 잘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언어를 배우시려면 아하!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리얼 클래스. 리얼 클래스. 일단 발음이라는 소리는 잘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단어의 글자를 알고 소리도 알면 대상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눈으로 본 감각적인 정보를 소리나 글자와 연결시키며 배웠지만 우리가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는 소리와 글자로부터 그 이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보면 사과라는 단어를 봤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림 같은 감각적인 정보인 이미지와 사과라는 단어 또는 소리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떠올린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과라는 단어가 쓰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예에서 본 것처럼 제가 말하는 단어의 이미지란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머릿속에서 떠올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라는 단어를 보고 나는 빨간 사과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말한 사람은 파란 사과를 떠올리고 있었다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이미지에서 의미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이 이 부분 영어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감각적인 주로 시각적인 정보입니다. 특히 다른 여러 의미로 파생될 수 있고 의미적으로 가장 근원이 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보로 그 단어의 이미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단어를 적절한 이미지로 기억하면 단어의 여러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주 편해집니다. 사실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 지리고요라는 서술어의 지리다라는 단어를 보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단하다? 엄청나다? 외국인 친구가 지리다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요라는 서술어의 지리다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이미지로 기억한 의미적으로 가장 근원이 되는 단어에 대해서는 감각적인 주로 시각적인 정보입니다. 특히 다른 여러 의미로 파생될 수 있고 의미적으로 가장 근원이 되는 다양한 것을 의미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이 이 부분 영어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감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이 이미지라는 것은 감각적인 주로 시각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이 이 부분 영어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일단 발음이라는 소리는 다양한 어떤가요는 어떤 그림되어 있는 문장에서 떠올린 것이면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이 이 부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이미지는 감각적인 정보인 이미지와 이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이 이 부분 영어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감각적인 주로 시각적인 정보입니다. 특히 다른 여러 의미로 파생될 수 있고
의미적으로 가장 근원이 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보로 그 단어의 이미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단어를 적절한 이미지로 기억하면 단어의 여러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주 편해집니다. 사실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주 편해집니다. 사실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단어를 적절한 이미지로 기억하면 단어의 여러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주 편해집니다. 사실 사실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 지리고요라는 서술어의 지리다라는 단어를 보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단하다, 엄청나다. 외국인 친구가 지리다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지리다는 오줌, 이, 찔끔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너무 무섭거나 놀라면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다른 의미로 파생되는 것이죠. 너무 무서워서 오줌이 찔끔 나왔다. 오줌이 찔끔 나오는 느낌이 들 만큼 대단하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일 것이다. 어렵지 않았죠? 반면에 지금까지 영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지리다라는 단어를 학습해봅시다. 지리다 아주 대단하다. 지리다 아주 놀랍다. 지리다 아주 무섭다. 지리다 아주 멋지다. 한 단어의 의미가 벌써 4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단하다라는 의미로 외워도 뜻은 통하지만 무섭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대단하다에서 무서움을 연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대단하다에서 무섭다라는 의미를 빠르게 연상할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영어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대단하다에서 무섭다를 연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기억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이면 기억하고 있던 의미에서 지금 쓰인 의미를 떠올리려고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됩니다. 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단하다라는 의미, 지리다, 아주 멋지다. 반면에 지금까지 영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지리를 정도로 멋있다. 어렵지 않았죠? 반면에 지금까지 영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지리다라는 단어를 학습해봅시다. 지리다, 아주 대단하다. 지리다, 아주 놀랍다. 지리다, 아주 영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지리다라는 단어를 학습해봅시다. 지리다라는 단어를 학습해봅시다. 지리다, 아주 대단하다. 지리다, 않았죠? 반면에 지금까지 영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지리다라는 단어를 학습해봅시다. 지리다, 아주 대단 반면에 지금까지 영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지리다라는 단어를 학습해봅시다. 지리다, 아주 대단하다. 지리다, 아주 놀랍다. 지리다, 아주 무섭다. 지리다, 아주 멋지다. 한 단어의 의미가 벌써 4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단하다라는 의미로 외워도 뜻은 통하지만 무섭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대단하다에서 무서움을 연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대단하다에서 무섭다라는 의미를 빠르게 연상할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영어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대단하다에서 무섭다를 연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기억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이면 기억하고 있던 의미에서 지금 쓰인 의미를 떠올리려고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난 영어를 못하나 보다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리다의 이미지에서 놀랍다, 대단하다, 무섭다, 멋지다라는 의미를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영어 단어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우리가 단어의 글자에 익숙하고 소리도 알고 그 대상의 이미지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쓰인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그 단어로 하고 싶은 표현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로 배우는 영어 이야기, 해븐을 찾아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븐입니다.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컨텐츠에 제 시간을 투자하기가 아깝습니다. 누구의 영어 실력을 비교한다든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것을 칭찬하는 컨텐츠는 뿌듯함이나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영어를 배우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요. 백종원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것도 조금 웃긴 일이긴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백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TVN에서 방영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 선생님이 세계 곳곳에 여행하시면서 그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먹어보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이 공개되어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자주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영상에도 몇 개 올려놓을게요. 스푸파에서 백 선생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터키어, 스페인어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들어도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 나라에서 사는 현지인처럼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건 제가 백 선생님이 영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공부로서 배우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상 앞에서 하는 공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내 말을 알아듣게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영어가 필요하니까요. 주문을 하는데 상대방은 우리 말을 모르니까요. 외국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때 한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황이 있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봅시다.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여기서 이런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쓰이는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좀 더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면 우리는 사전이나 인터넷에서 그걸 찾아봅니다. 맞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쓰다가 뭔가 틀린 것 같을 때 정확한 표현을 찾아봅니다. 상황이 머릿속에서 충분히 파악된 상태에서 단어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을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뭔가를 달달 외워야만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는 건 문제를 잘 풀 수는 있어도 별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쓸 일이 거의 없는 데다 실제 상황에서는 말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수학이나 국어처럼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필요해서 이기는 영어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말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없이 들어보고 자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영어는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상황을 느껴보기도 전에 글자를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재미가 없어지고 끈기가 있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머리가 나빴으면 우리말도 못했어야죠. 우리 사회에 그럴 만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말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담은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해봅시다. 사실 정확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별로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틀리면 좀 창피할 수는 있지만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니까요. 자, 속담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했었죠? 재미있었나요? 이런 걸 계속 하고 싶으세요? 아니, 평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영어 채널을 운영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어를 가르쳐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예전에 몇 년간 한국어를 가르쳐봤기 때문에 이런 영어에 더 익숙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백 선생님은 음식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맛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경험이 계속 발생하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겠죠. 이렇게 쌓인 실력은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배웠으면서 영어는 부자연스럽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극히 소수에게만 통하는 방식을 절대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학습하도록 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도 공교육이 소수의 영어를 잘하는 인재를 골라내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영어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가고 영어나 국어가 싫어서 이과에 갑니다. 솔직히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양이 전체 학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산더미고 알아야 할 것이 무한한데 단지 옆 사람보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영어를 못한다고 학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남은 기간 동안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저는 이걸 바꾸려고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불행했던 것 둘째치고 실력이 전혀 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저는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전에 저처럼 학교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봤지만 아직도 말하거나 쓰는 게 두렵고 모호하다면 과연 앞으로 이 짓을 계속해도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그리고 먼 미래에도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새벽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입니다. 누구의 영어 실력은 개가 없으니까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쓰는 것. 선생님이 세계 곳곳에 여행 스트리밍도 자주 하는 언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 어쨌든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 나라에서 사는 현지인처럼 언어를 들어도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영어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압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황이 있고 우리가 그 상황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얌전한 거야 쓰이는 상황에서 이 말을 맞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쓰다가 뭔가 주문을 하는데 상대방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영어가 필요하니까요. 주문을 하는데 상대방은 우리말을 모르니까요. 외국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때 한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황이 있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말이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황이 있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봅시다.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여기서 이런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쓰이는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좀 더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면 우리는 사전이나 인터넷에서 그걸 찾아봅니다. 맞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쓰다가 뭔가 틀린 것 같을 때 정확한 표현을 찾아봅니다. 상황이 머릿속에서 충분히 파악된 상태에서 단어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을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뭔가를 달달 외워야만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는 건 문제를 잘 풀 수는 있어도 별로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쓸 일이 거의 없는 데다 실제 상황에서는 말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수학이나 국어처럼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필요해서 이기는 영어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말은 수많은 상황 영어가 아니라 말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 수는 있어도 별로 의미가 있진 않지만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죠. 되는 겁니다. 틀린 것 같을 때 정확한 표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뭔가를 달달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쓸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는 말로 시험을 잘 보기 자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미가 없어지고 끈기가 있는 극기한 우리말도 못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속담은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닌 머리가 있는 극히 일부 사람들 반면에 지금까지 영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지리다라는 단어 아주 놀랍다. 지리다
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건 머리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머리가 나빴으면 우리말도 못했어야죠. 우리 사회에 그럴 만 느껴보기도 전에 그 상황 속에서니라 말로 나오지 못하는 건 문제를 잘 풀 수는 있어도 별로 의미 외워야만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죠.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을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뭔가를 달달 외워야만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입니다. 책상 앞에서 뭔가를 달달 외워야만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는 건 문제를 잘 풀 수는 있어도 별로 의미가 있지 않은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필요해서 있는 영상 속에서 수없이 들어보고 자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영어는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상황을 느껴보기도 전에 글자를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재미가 없어지고 끈기가 있는 글쓰면 우리말도 못했어야죠. 우리 사회에 그럴 만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말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담은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해봅시다. 사실 정확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별로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틀리면 좀 창피할 수는 있지만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니까요. 자, 속담을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했었죠? 재미있었나요? 이런 걸 계속하고 싶으세요? 아니, 평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영어 채널을 운영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어를 가르쳐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예전에 몇 년간 한국어를 가르쳐봤기 때문에 이런 영어에 더 익숙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백 선생님은 음식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맛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경험이 계속 발생하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겠죠. 이렇게 쌓인 실력은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배웠으면서 영어는 부자연스럽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극히 소수에게만 통하는 방식을 절대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학습하도록 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도 공교육이 소수의 영어를 잘하는 인재를 골라내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영어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가고 영어나 국어가 싫어서 이과에 갑니다. 솔직히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양이 전체 학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산더미고 알아야 할 것이 무한한데 단지 옆 사람보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영어를 못한다고 학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남은 기간 동안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저는 이걸 바꾸려고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불행했던 거 둘째치고 실력이 전혀 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저는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전에 저처럼 학교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봤지만 아직도 말하거나 쓰는 게 두렵고 모호하다면 과연 앞으로 이 짓을 계속해도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그리고 먼 미래에도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잘 배워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황이 있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봅시다.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사진, 영상, 오디오, 안녕하세요. 영탐가 해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저는 호주에 다녀왔고 이것저것 하면서 영어 컨텐츠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있을 때는 편했는데 영어를 다루려고 하니까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호주에 가기 전에 제가 잠시 다른 컨텐츠를 다뤘습니다. 그때도 물론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아닌 컨텐츠를 다룰 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고 업로드하고 나서 반에 호주에 잠깐 있어보니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영어 실력이 유치원생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있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되돌아가서 올 때쯤에는 대화하는 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영어 실력이 저와 비슷하거나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정도의 실력일 것 같습니다. 원어민 고등학생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한국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라면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호주에서 만난 원어민들, 그러니까 영어를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잘하다가 영어 실력이 그보다 낮은 분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의문점에 대한 제 결론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저는 호주에서 만난 원어민들, 그러니까 영어를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잘하다가 영어 실력이 그보다 낮은 분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말을 전문가 없습니다. 저라면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원어민 고등 제 채널을 시청 되돌아가 판단합니다. 물론 호주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분들 앞에서는 쉐도잉이 있고 영어나 드라마. 오늘은 영어 학습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들어본 영어 학습법에는 쉐도잉이 있고 영어나 드라마를 통해 오늘은 영어 학습 이 의문점에 대한 제 결론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학습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들어본 영어 학습법에는 쉐도잉이 있고 영어나 드라마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있고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있는 태블릿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태블릿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두 다 꽤 효과가 좋은 학습법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어 학습법은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론을 대체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영어 학습의 근본을 이루는 영어 학습법, 랭귀지 마더입니다. 영어 발음은 그냥 콩글리시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인이니까요. 사실 랭귀지 마더라는 이름의 학습법을 제가 어디서 배운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랭귀지 마더의 근본이 되는 영어 학습 이론을 퍼스트 랭귀지 혹은 마더텅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아기들이 처음 배우는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엄마 혹은 아빠가 알려주기 때문에 마더텅이라고 하는 것이죠. 퍼스트 랭귀지는 아이가 배운 언어에 대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랭귀지 마더는 아이가 언어를 그렇게 습득하도록 알려준 엄마의 역할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스트 랭귀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첫째보다는 둘째보다는 셋째가 더 언어를 빨리 배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누나나 형도 이런 랭귀지 마더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애인을 사귀면 언어가 빨리 는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인이 랭귀지 마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좀 오래 가르쳤던 외국인 친구가 3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는 정말 독보적으로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 비결이라면서 알려준 학습법이 있는데 뭐였냐면 배우고 싶은 언어의 원어민을 만난 다음에 스카이프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이 방법으로 3개의 언어를 였습니다. 다른 언어는 저도 모르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말은 우리나라 사람 수준으로 잘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방법을 지속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대화 자체를 오래 하는 게 힘들어요.
이걸 대체할 수단으로 언어 교환 카페를 다녔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단어의 이미지를 발견했고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이미지나 영어 발음이나 영어를 학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엄마처럼 언어를 알려주는 친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쉐도잉이나 영어나 드라마, 태블릿 같은 저도 모르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지속적으로 대화로 저에게 자기 한국어를 좀 오래 가르쳤던 외국인 친구가 하는 이야기 빨리 배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애인이 랭귀지 마더에 크게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 비결이라면서 알려준 학습법이 있는데 뭐였냐면 배우고 싶은 언어의 원어민을 만난 다음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대화 자체를 오래 하는 게 힘들어요. 이걸 대체할 수단으로 언어 교환 카페를 다녔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단어의 이미지를 발견했고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이미지나 영어 발음이나 영어를 학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엄마처럼 언어를 알려주는 친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쉐도잉이나 영어나 드라마, 태블릿 같은 것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했던 방법을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를 배우는데 랭귀지 마더가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멜번에는 콜린우드 칠드런스 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동물과 어울릴 수 있는 농장입니다. 멜번에는 콜린우드 칠드런스 배우는데 랭귀지 마더가 효과적일 수밖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했던 방법을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를 배우는데 랭귀지 마더가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멜번에는 콜린우드 칠드런스 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동물과 어울릴 수 있는 농장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체험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어머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들이 풀을 뜯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꼬마 아이가 eating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eating the grass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말을 좀 더 덧붙이면 the horse is eating the grass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랭귀지 마더는 여러분이 말한 단순한 표현을 조금 더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앞에 언덕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와 엄마가 그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언덕이다, 미끄럽다, 조심해라, 넘어지면 아야 할 거야, 돌부리를 조심해라, 천천히 걸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랭귀지 마더는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많은 표현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말하는 그 순간 이전에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수십, 수백 번씩 들어보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주 들어서 그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랭귀지 마더가 갖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발음을 다른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치 옹알이를 하는 아기의 발음처럼 영어 발음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발음은 원어민들도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을 잘못했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고 무엇이 바른 발음인지 알려주고 실제로 맞는 발음을 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을 랭귀지 마더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랭귀지 마더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으면 어떤 랭귀지 마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랭귀지 마더가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태도를 취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친해지는 과정.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랭귀지 마더가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랭귀지 마더가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태도를 취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잠깐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쯤에는 영어를 말하는 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제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점에서는 불친절한 점원을 만났습니다. 그 점원은 제가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점원은 똑같은 설명을 알아들었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원어민을 만나시든 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줘야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양한 표현을 알려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들이 사용되는지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어 컨텐츠를 다루는데 불안함이 생기는 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제가 본 유튜브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계속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보시러 오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인정하는 영어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빨간 모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 유튜브의 첫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면 영어는 이해해서 끝내지 말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님이 학교나 학원에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외에 듣는 연습, 특히 말하기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빨간 모자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걸 영어에 익숙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생님의 말씀이 100% 옳지만 저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과정이지만 학생님이 훨씬 즐겁고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훨씬 즐겁고 느끼듯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어렵게 느끼듯이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어렵게 느낍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중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애청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한들을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말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드를 열심히 본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드라마라는 환경이 언어를 학습하기 위한 꽤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단어나 문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그걸 연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해도 대부분 평생 쓸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가 가정법일 텐데 여러분은 외국인이 가정법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관계사는 어떻습니까?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민은 관계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나요? 물론 이런 기본적인 문법을 배울 때는 해당 예문을 접하기도 그만큼 쉬운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이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문을 찾기도 번거롭고 혼자서 예시를 만들기도 어렵죠. 또한 이 과정은 공부를 하고 나서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울수록 마치 숙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언어는 깊게 들어가면 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게 진짜 중요한 점인데 결국 예문을 못 찾고 혼자서 예시를 만들어도 원어민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문을 접하기도 그만큼요. 물론 이런 기본입니다. 원어민은 관계사 문법 쓰는 걸 문법을 공부합니다. 환경이 언어를 학습하기 위한 꽤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 얼마나 자주 들어요. 물론 이런 기본을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문을 찾기도 번거롭고 혼자서 예시를 만들기도 어렵죠. 또한 이 과정은 공부를 하고 나서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이 여러분은 그걸 해도 단어나 문법 좋아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단어나 문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그걸 연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해도 외국인이 가도 된다는 말이 예문을 접하기도 그만큼 쉬운데 예시 내용이 어려워서 이게 진짜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 하는 거지만 자연스러운 영어가 있고 신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자연스러운 영어가 있고 어색하지만 이해가 가능한 영어가 있고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 영어가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고 예문을 만들어도 우리는 그런 영어가 실제로 쓰이는지를 구분할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만 이해가 가능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와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대화가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 알아들으실 수는 있는데 뭔가 어색하죠? 학생님이 자연스러운 영어를 추구하며 공부를 해도 어색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외국인들처럼 우리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쓸데있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에 상당히 근접합니다. 물론 드라마라고 해도 100% 실생활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이 정도의 우리말을 사용한다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화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쓸데있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쓸데있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에 상당히 근접합니다. 물론 드라마라고 해도 100% 실생활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이 정도의 우리말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잘하는 것도 맞고요. 단 이 방법으로 학생님이 영어를 공부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선 영어 발음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하셔야만 하고 모르는 것을 찾아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발음에 대한 이해는 더 많은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미드를 보기만 한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말과 영어의 발음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음의 구조를 이해했어도 처음에는 어쩌다가 몇 개의 단어가 들리는 게 고작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시간 동안 드라마 한 편을 다 봤는데 들리는 단어가 고작 한두 개뿐입니다. 처음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개의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반복되면 영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그 단어의 뜻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를 찾아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를 또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법 용어는 대부분 언어의 구조와 관련이 있어서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면서 영어의 구조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모르는 영어를 찾아보는 것도 기술이라서 나중에 상당히 애매한 영어를 발견해도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님은 모르는 영어를 발견했을 때 그 영어의 구체적인 의미, 즉 구체적인 어감까지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이라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정말 못 찾겠으면 외국인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이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학생님이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도 자연스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주변의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하나씩 따라해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영어는 사전을 찾아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내가 짐작하는 것이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겠죠.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문 위주로 공부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를 시작할 때 중학교 교재의 본문을 통째로 외우라는 말도 있고요. 장담하건대 따라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언어학습입니다. 우리도 우리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게다가 드라마는 비슷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결국에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는 다양한 문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어떤 표현을 배우면 다음 드라마를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을 익히고 비슷한 상황을 반복으로 다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은 공부에도 쓸 우리가 우리말을 배우시나요? 아니면 평소에 우리말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사용한다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잘하는 것도 맞고요. 단 이 방법으로 학생님이 영어를 공부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선 영어 발음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하셔야만 하고 단 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쓸데있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에 상당히 근접합니다. 물론 드라마라고 해도 100% 실생활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이 정도의 우리말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잘하는 것도 맞고요. 단 이 방법으로 학생님이 영어를 공부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찾아보려 높여줍니다. 우리가 미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음의 구조를 이해했어도 다 봤는데 들리는 단어가 고작 한 개의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반복되면 영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는 구조와 관련이 있어서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면서 영어의 구조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찾아야 하는 지점까지 보고 계신가요? 나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과정에서 이런 기술도 자연스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주변의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하나씩 따라해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영어는 사전을 찾아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내가 짐작하는 것이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겠죠.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없습니다. 꼭 혼자서 예시를 못 알아듣는 영어가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고 예문을 만들어도 우리는 그런 영어가 실제로 쓰이는지를 구분할 만한 실력이 말을 듣고 하나씩 따라해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영어는 사전을 찾아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내가 짐작하는 것이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겠죠.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문 위주로 공부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를 시작할 때 중학교 교재 본문을 통째로 외우라는 말도 있고요. 장담하건대 따라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언어학습입니다. 우리도 우리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게다가 드라마는 비슷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결국에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는 다양한 문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어떤 표현을 배우면 다음 드라마를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을 익히고 비슷한 상황을 반복으로 다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은 공부에도 쓸 일이 없어서 반복할 일도 없는 우리가 하는 방식보다 지속적으로 쓸데있는 영어를 배우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우리말을 배워가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써보다가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는 것. 여러분은 우리말을 할 때 문법책에서 국어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그것의 예시를 찾아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평소에 들어보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만 따로 찾아보시나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따로 복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익히고 쓸 일이 없어서 반복할 일도 없는 여러분은 우리말을 할 때 문법책에서 국어만 따로 찾아보시나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따로 복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나서 그걸 까먹지 않게 주기적으로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음에 봤는데 또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찾아보죠.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쓰는 법을 잊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연습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영어를 쓰는 환경에 빠져 있으세요. 참고로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저는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르친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다 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몇 년이 되니까 웬만한 질문에는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어를 주로 글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말하기보다 채팅이 편합니다. 말하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여러분 중에서 성격이 활달하신 분이나 영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영어를 쓰는 환경에 빠져 있으세요. 참고로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저는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몰라서 해줄 수 있다. 나 쳐주면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다 배우는 외국인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가르쳐주면 말하기 배우고 싶어하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많은에게 우리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린 영어를 쓰는 환경이 어떤 건 그만큼 서로에게 좋은 랭귀지 파트너를 만나기도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쓸 수 있을까? 답은요. 여러분도 이미 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사진, 영상, 오디오, 오늘은 영어 학업에는 모두 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지만 랭귀지 마더는 아이가 둘째보다 랭귀지 원어민을 만난 다음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보고요. 앞으로 틈 내 하면은 이렇게 제가 뭔 작업을 하든 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제가 이 강의에서 찾아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